조각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8일 오후 3시 28분입니다. 어젯밤에 한국 시간입니다. 어젯밤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교 아브사르드에서 이란의 아주 유명한 핵 관련 과학자가 암살됐습니다. 이 암살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관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암살된 사람은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입니다. 59세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핵탄두 설계를 담당한 과학자이고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고위 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암살이 되었느냐 하면은 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달리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정차해 있던 트럭이 폭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폭발을 후유증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는데, 다른 차에 타고 대기하고 있던 괴한 한 대여섯 명이 내려서 이 사람이 타고 있던 파그리자데가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경호원들도 응사를 해가지고 일종의 총격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이 사람 말고 파그리자데 말고 여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이 모사드가 죽어서 체포됐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걸 보니까 현재로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당한 듯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치료 중 죽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바그리자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999년부터 2015년에 그 이란 핵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아마드 프로젝트란 걸 주도한 과학자로서 확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컨대 2011년 유엔 보고서에는 그가 이란의 핵무기 기술 개발에 참여했으며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바그리자데를 이란의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아주 깊게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언론을 검색을 해보면 2013년에 이란과 북한의 핵 커넥션을 보도하는 기사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즉 이란 핵무기 총책임자인 바크리자데를 포함한 이란 핵과학자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란 기술자들이 와서 참관을 했다. 그때 이 사람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란 문제는 한국에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적대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 사이의 이 핵 미사일 관련 협조는 아주 우리로서는 꺼림칙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특수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에 이라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란을 칩니다. 그때는 후세인이 미국 편이었어요. 이란은 호메이니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그 어떤 나라도 이란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팔레비 때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미군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란을 도와준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한 10년 동안 이란을 도와주면서 재래식 무기를 팔고, 그리고 군사 고문단을 보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일종의 혈맹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못한 이란이 북한에 석유를 대주고 그 대신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을 좀 얻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도 북한 기술에 의한 것이다. 자, 거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이번에 암살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한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르버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을 해가지고 핵 관련 기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기밀 자료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개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바크리자데가 2008년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다. 바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자라고 경고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암살되었습니다. 이 네타냐후라는 이 사람은 또 이런 작전에 관계되는
특수부대 장교 출신입니다. 이 네타냐후의 형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즉 엔테베 작전을 1976년의 엔테베 작전을 지휘했던 바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유일하게 그 지휘작전 중에 전사했으니까 그 후광을 얻고 네타냐후가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의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테러 작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비겁한 테러 행위의 기획자와 조정자들은 야만적인 행동이 우리의 과학 지평을 정복하려는 집단 의지에 주름 하나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그들을 기다리는 복수가 이미 우리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이란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이번 일에 연관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합니다. 지금 암살된 이란 핵기술자가 이거 보도된 것만 모아도 아마 10명 정도 될 겁니다. 10명 정도 넘을지 모르겠는데요. 수시로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개발에 관련된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모사드는 공개적으로 암살을 합니다. 모사드라는 기관은 일종의 암살 면허를 받은 정보기관입니다. 예컨대 1971년에 뮌헨에서 하계올림픽이 있을 때 아랍 테러 조직이 급습을 해가지고 선수촌을 급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촌을 11명을 죽였어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당시에 골다 메이어 수상이 모사드를 중심으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2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모조리 다 죽입니다. 해외 작전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 외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암살 작전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때 맺었던 오바마 미국과 EU 국가와 이란 사이에 맺어졌던 핵동결 협정을 이 트럼프가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EU 국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핵동결 해놓은 것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 핵동결은 이란에 속는 것이다 라고 경고해왔는데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상당히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든으로 넘어갑니다. 바이든은 공개적으로 내가 집권하면은 이란 핵 협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타이밍을 이렇게 맞춘 거는 이스라엘이 바이든의 회귀 전략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서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 정책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이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국교를 UAE라든지 하는 국교 정상화의 단계에 들어갔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상당히 이스라엘이 지금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나 UAE는 어디서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란이 워낙 큰 나라고 과거에 세계적 제국을 한 4분 정도 만든 엄청난 영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란은 그 문화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중동의 중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부터 뭐 수많은 제국이 이란에서 태어났고 이 이슬람이란 이 종교도 원래는 사막 종교였는데 이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부터 이란이 가지고 있던 그 찬란한 문화, 예술, 건축 이런 게 종교와 결합이 돼 가지고 사막 종교인 이슬람이 기독교에 필적하는 세계적 고급 종교로 크게 되는 게 이란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인구도 한 8천만이 되니까 버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흔히 미국 제재에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이란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저는 이란이 경제적으로는 뭐 협력 관계겠지만은 이란이 북한과 군사적 거의 동맹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좀 이중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다면 그건 뭐 거의 틀림없는데 암살을 했다면 타이밍을 아주 잘 잡은 겁니다. 그것은 바이든에 대한 제동이죠. 트럼프는 한때 자기가 지금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밑에 이 합참 의장이나 이 국방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자기 공으로 삼으려고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자신의 공으로 삼고 퇴임 후에도 정치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미국 유대인들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암살을 결단한 것으로 봅니다. 암살을 결단한 것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은 또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 4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다른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핵 개발하려니까 원자로를 폭격해버리고 2007년에는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원자로를 지을 때 폭격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참 더 고마운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신겨지는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암살, 납치 이런 거 반드시 한다.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저 남태평양의 무슨 통가 같은 나라처럼 살고 있는데 가끔 이스라엘이 이런 암살 작전을 하는 걸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